예,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 나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개가 너무 거창하신데요. 네. 신기해요. 뭘 그렇게 다 잘 아시는지. 문제는 네. 오늘 이 구리에 대한 거는요. 네. 저도 그렇고 저희 청취자도 그렇고 이게 닥터 코퍼, 네. 구리 박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구리의 수요가 늘어나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니 네.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고 경기를 알 수 있다. 구리는 그런 금속이다. 이 얘기해 주실 거면 실망스럽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는 이미 많은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진짜 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좀 합니다. 다른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구리 가격이 오르는데 네. 그냥 경기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네. 이건 이제 미래에 전혀 새로운 다른 물질로 쓰일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미래의 원유 같은 거라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뭐 미래의 석유다. 네. 그래서 향후 10년간 이제 앞으로 최소 70% 이상은 오른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후 변화, 탈탄소 이제 움직임하고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 그러면 온실가스, 네. 온실가스 그러면 화석연료. 예. 그럼 화석연료를 사용 안 하려면 결국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발전에서 태양광, 뭐 풍력, 재생에너지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기차도 만들고 기타 등등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전부 전기예요. 핵심은 예, 전기를 더 많이 만들어 깨끗한 전기를 더 많이 만들어서 그 전기를 그렇죠.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해라. 예. 근데 전기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보낸다든지 저장한다든지 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요소는 구리거든요. 보면 전선이니까. 그렇습니다. 하기야 뭐 자동차도 지금까지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는 그냥 호스만 있으면 되는데 예, 충전할 때는 그 안에 구리선이 있어야 되니 이 구리선도 있어야 되고 배터리 안에도 뭐 동박이라고 그러지 아주 얇은 뭐 이런 그렇긴 여러 가지. 하네요. 예. 예.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반도체들 많아지면 또 그것도 많아지고요. 연결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도 그럼 얼마나 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구리가 수요가 늘어날까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예측을 보면 예. 이 녹색 에너지 전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는 모르겠으나 2030년까지 현재에 비해서 한 600%. 그 다음에 많을 경우는 900%까지 이제 구리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즉 현재 6배 또는 9배까지 구리 수요가 단 10년 내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1-20%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네. 6배, 9배?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어마어마한 수요가 폭증할 테니까 당연히 구리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구리를 쓰는 이유가 전기가 잘 통해서 그러는데 네. 그럼 전기 통하는 다른 물질을 좀 찾아보면 안 되겠나 싶으면 있긴 있는데 은이라면서요. 그게. 그렇습니다. 비싸거나 훨씬 비싸네. 예, 비싸거나 아니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구리처럼 전기도 잘 통하고 가격도 네. 비교적 저렴하고 하는 물질들이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된 거죠. 근데 뭐 6배, 9배 이렇게 늘어나면 구리값도 쉽지 않겠는데요. 예, 쉽지 않겠지만 또 캐보면 열심히 나오다 보니까 뭐 그래서 미래의 원유라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찾아보면 더 있겠죠. 미래의 원유면 우리나라도 이제 서러운 무슨 비산유국 얘기는 좀 덜 듣습니까? 구리는 우리나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전량 수입입니다. 그것도 안 나와요? 예, 전량 수입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구리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뭐 해요? 우리나라 예. 정유회사 생각하시면 되죠. 원유는 안 나지만 네. 원유를 들여와 가지고 정제는 하니까. 정제를 해서 많이 수출도 하지 않습니까? 보면 예, 뭐 예.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쓰는 구리는 전량 이제 수입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구리 원석이라고 들여오는 것들은 한 25에서 28% 정도 수준인데요. 네. 이거를 이제 재련 과정을 거치면 99.5%까지 올라가고요. 구리 원석 사오면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만 진짜 구리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9.5%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예. 다시 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순도 99.99%까지 이제 올리게 되는데요. 예. 재밌는 거는 이 과정에 이제 부산물처럼 침전물이 생겨요. 구리 말고 다른 것들이. 구리를 정제하다 보면 예. 근데 이게 참 짭짤하죠. 금, 은, 백금, 팔라듐 이런 이제 친구들이 이제 침전물로 같이 나옵니다. 그래요? 예.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구리를 생산하는 회사는 이제 LS 니코동 재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울산 이제 온산에 있는데요. 예. 단일 회사 생산량으로 보면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정도 회사예요. 뭘 만든다고요? 구리요. 구리를 예. 순수한 구리를 만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구리를 한 68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해요. 네. 근데 이 부산물에서 나오는 것들이 금 60톤, 은 1200톤, 오. 백금 0.6톤 뭐 예. 이 정도 나오니까 이제 부산물로도 상당히 이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지요. 특히 구리에 이런 값진 금속들이 예, 많이 같이 붙어 있는 이제 모양이네요. 구리 혼자 단독으로 매장돼 있지 않고 예. 이런 다른 이제 금속들하고 같이 매장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산물까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금과 은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캐는 김에 같이 캐서 정렬할 때 좀 분리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이걸 캐는 쪽에서는 자기들이 다 싹 정리하면 제일 좋겠지만 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니코동 재련이라는 회사는 1936년에 이제 만들어진 회사예요. 네. 조선재련이라는 회사로 만들어졌다가 62년에 한국광업재련공사로 이제 국영화, 네. 이제 공사처럼 이제 바뀌었다가 71년 6월달에 이제 한국광업재련으로 이제 민영화가 됐습니다. 그 우여곡절이 좀 있죠. 네. 그리고 1982년에 이제 지금의 LG그룹, 옛날에 럭키그룹에 이제 편입이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1999년 이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와중에 일본 이제 합작사로 이제 변신을 하면서 LG 니코동 재련이 되었고요. 예. 2005년에 이제 계열 분리에 따라 가지고 LS 그룹이 따로 독립을 하면서 LS 니코동 재련으로 상당히 좀 복잡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수한 구리를 만들어서 네. 이거를 그럼 전선회사에다 팔면 전선회사는 그걸로 그렇죠. 피복 입혀서 전선 만들고 네. 그걸 우리도 쓰고 수출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그래서 전선은 뭐 되게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실제로 보면 전선은 뭐 집에서 쓰는 우리 핸드폰 충전에 들어가는 그런 작은 케이블서부터 고압 송전 케이블, 그다음에 해저, 다양하긴 하죠. 엄청 다양합니다. 그래봐야 전선이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상당한 기술력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선들은 쉽죠. 근데 이제 초고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해저 케이블 견뎌야 되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만드는 회사가 이제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선 회사 대표적인 전선 회사는 이제 대한전선, 그다음에 LS 전선 이렇게 두 곳이 있죠. 전선 만드는 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수출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주로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사가겠군요. 그렇게들 일반적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 특히 이제 유럽이나 이런 국가에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전선이? 뭐 전선 거기는 다 깔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 전부터 전기를 쓰는 나라인 만큼 송전망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한번 깔아놓으면은 뭐 계속 전기 통하니까 계속 써왔는데 이게 이제 뭐 노후화되다 보니까 대규모 개보수도 필요한 상태고 여기다가 이제 재생에너지가 생기면서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새로운 이제 노선을 깔아야 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뿐만 아니고 풍력도 많이 하는데. 풍력은 저 북쪽에서 북해 바다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거 다 전선으로 이어와야 되는. 그렇습니다. 정작 그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들은 다 남쪽에 몰려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국토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새로 송전망을 깔아야 되는데 이러려면 또 막대한 양의 또 송전선이 필요하겠죠. 보면은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독일 이외에도 많은 국가에서 이제 새로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전선들은 다 일방향으로 이제 흐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는데 발전소에서 집으로 오는. 지금은 집에서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다시 발전소로 팔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용도로 쓰려면은 기존의 이제 낡은 전선은 안 되고 뭔가 좀 새로운 그것까지 감안한 정도의 용량과 품질을 이제 보장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수요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구리선도 그냥 일방 통행도 있고 서로 2차선도 있고 다 다른가 봐요. 이제 아무래도 용량이 좀 여유가 있어야 그렇죠. 오고 가려면 오고 갈 수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전선 다시 깔아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죠. 야, 이거 전선 수요 많아지겠는데요, 정말?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전선 회사에다가 투자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주가 동향은 아직 기대에는 좀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기회잖아요. 잘 버티셔야죠. 모르겠습니다. 주식은 또 나중에 또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구리의 수요가 늘어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안 난다, 구리는. 네, 주로 그래서 우리는 칠레에서 제일 많이 갖고 오고요. 실제로 칠레가 세계에서 구리 매장량이 제일 많고 수출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고요.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제 뭐 파나마 이런 쪽에서도 구리 광산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여기서 들여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광산을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최근에 또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거예요, 그 광산은? 전체 100%는 아니고요. 캐나다 회사가 80%를 가지고 있고 원래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광물자원공사가 10%, 그다음에 LS 니코동 재련이 10% 이렇게 해서 합작사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니코동 재련은 지난 2017년에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우리 이제 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가 10%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파는 게 맞느냐? 앞으로 오를 텐데. 한창 오를 텐데. 근데 고민도 하고 있다. 근데 정부는 이제 이런 자원 공기업들이 하도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해외 자산을 다 매각한다라는 방침을 몇 년 전에 밝혔어요.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서 또 비판도 많았고요. 서로 다른 정치 집단이죠.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는 사람도 이거를 비싸게 살 생각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너희들은 어차피 판다며. 정무적으로 팔기로 했으니까. 싸게 살 거야 우리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가격이 잘 안 맞아가지고 이제 유찰이 되고 있는. 알겠습니다.
칠레는 부럽습니다. 뭐 이 나라는 보니까 가끔씩 네. 뭐 좀 어디서 많이 나요? 그럼 칠레, 네. 칠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칠레가 세계에서 제일 긴 나라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예. 자원도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구리 세계 1등, 그다음에 요오드, 레늄 이런 자원도 1등, 그다음에 리튬, 뭐 몰리브덴 이런 것도 세계 2위, 야. 그다음에 은 6위. 그러니까 거기는 뭐 그냥 파면 좋은 거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안데스 산맥 주변이 이런 상당히 이제 광물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이제 광산이 19세기 때부터 개발이 돼서 네. 지금까지도 계속 안데스 산맥, 예. 태백 산맥은 왜 없습니까? 태백 산맥은 이제 불행히도 이제 화강암 재질이나 석회암 재질이 많아가지고 아, 돌이 좀 달라서. 예, 달라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에서 구리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렇겠죠. 전체 소비량의 50.2%를 이제 소비를 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3% 정도를 이제 소비하는 사실 나라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소비하는 이제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는 구리는 진짜 안 납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유라던데. 옛날에 이제 조금씩 나다가 예. 지금은 경제성이 없어서 다 문을 닫았는데 네. 2019년에 부산에서 구리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업체가 이제 채굴권 허가를 신청해가지고 예. 한번 표본 조사를 해봤어요. 표본 조사를 뭐 20m, 40m 이렇게 해봤더니 네. 약 한 3,600톤 정도의 구리가 매장돼 있는 걸로 이제 나와요. 3,600톤. 예, 그러면 예. 이거를 산 전체로 곱하기로 해서 확대를 아. 해보니까 매장량이 한 1,000만 톤이 훌쩍 넘어가는 매장량이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되는 있네요, 거예요. 있네요. 예. 그래서 이걸 시세로 환산해 보면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100조, 120조 원. 그렇죠. 한 110조 원 정도 되는 이제 규모죠. 와. 그래서 이걸 당장 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이거는 이제 조그만 샘플로 이제 그 한 군데를 이제 해본 거다 보니까 여러 네. 곳을 뚫어서 예. 이제 다 정밀하게 어디에 있는지. 예,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이 과정 자체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설령 매장량이 많다 하더라도 부산 이제 금년산이다 보니까 도시 한복판에 있는 산인데 그래. 개발이. 예, 이거를 과연 이런 많은 분진, 소음, 진동 이런 걸 감당해내가면서 이거를 잘 캐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격이 몇 배씩 오르면 또 경제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부동산 전문가 한번 모셔서 우리 집 밑에 구리가 묻혀 있으면 그 구리는 누구 건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구리 얘기해드렸더니 4477번님께서 고물상 하시는데 요즘 구리 재고가 많아서 가격은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 이렇게 또 알려주셨네요. 예. 자, 손에 잡히는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오겠습니다. 다시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